1919년에 호적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하나 냈습니다. 차부또 선생이라는 건데요. 차부또의 뜻은 뭐냐면은 그게 그렇지 뭐 대충대충 이란 뜻입니다. 이 차부또라는 말을 의인화시켜서 소설을 쓴 건데요. 이 사람은 모든 일을 대충대충 합니다. 어머니가 가서 붉은 실을 사오라 그러면은 파란 실을 사와요. 파란 실을 사오고 나서는 엄마한테 혼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반성을 안 합니다. 아니 실이 파란 거나 붉은 거나 비슷한 거 아니야? 그게 그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루는 이 사람이 상해를 가려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역이 2분 늦었어요. 기차가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정시에 출발하나? 2분 정도 늦게 출발하나? 그게 뭐 무슨 차이지? 차부또 아니야?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가나 내일 가나? 그게 그거지 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중국어 발음도 대충대충해요. 정확하지 않게. 우리말로 치면은 유씨나 이씨나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 마을에 그 수의사가 유씨고 사람 고치는 의사가 이씨인데 야 이씨를 불러와라 그러는데 발음이 대충 틀리니까 사람이 유씨를 불러왔어요. 이 수의사를 불러온 거죠. 차부또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 고치는 의사나 동물 고치는 의사나 똑같은 그게 그거 아니야?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 아니야? 치료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죽으나 십수년 더 살다 죽으나 차불다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죽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중국이 그동안 근대까지 강국의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근대화에 뒤처졌습니다. 왜 뒤처졌을까?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하고 모든 매사 처리를 대충대충 그게 그거지 뭐 하고 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근대화에서 뒤떨어졌다. 이 호적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사회에 비교해 볼 때 이 중국이 이러한 일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하게 처리하는 이런 행태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가 우리 조국이 뒤처졌다는 걸 통렬하게 비판한 겁니다. 인류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종교고요, 기술이고요, 제도입니다. 죽음이란 건 무엇일까?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 종교 문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우리가 종교를 믿고 신앙을 갖습니다. 제도와 기술. 제도는요, 내가 걸어가는데 저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습니다. 해하는 건 불법으로 돼 있고요. 차가 달리는데 내가 저 차가 왼쪽으로 하면 어떨까 오른쪽으로 하면 어떨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제도적으로 차는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요. 제도가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하늘에 그 무거운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 무거운 배가 바다에 떠다닙니다. 왜요? 기술로 이 불확실성을 다 제거했습니다. 사회가 확장하고 발달함에 따라서 서양에서는 제도와 기술을 발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전문 지식인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동양에서는요, 특히 중국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만들었고 이에 따른 사대부를 양성을 했습니다. 사대부,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을 사대부가 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러다 보니 중국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불확실성의 회피가 강하냐 약하냐, 불확실성을 수용하냐 불확실성을 회피를 하냐.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불확실성을 회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의 회피가 강한 나라에서는요,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가 높습니다. 왜요? 내가 내 차선을 지키기만 하면 상대방도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질서를 지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성의 회피가 약한 나라는요, 내가 대충대충 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대충대충 할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이 제한 속도도 낮고요,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납니다. 불확실성의 회피가 약한 나라들,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나라들은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큽니다. 제도와 기술보다는 윤리와 도덕에 맞춰서,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사대부,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말을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도와 법규, 규정을 준수하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할까요? 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사람들은 장사를 할 때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엔소 벙요, 호조 성이 먼저 친구가 된 다음에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양에서는 계약을 하면 일단락이 되고 끝난 건데요. 중국 사람들 생각은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인하고 미국인하고 합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로 한 번씩 방문하려고 했죠. 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일주일 일정으로. 첫날 공항에 내렸더니 모시고 공항 픽업을 하면서 저녁에 만찬하고 그 다음날 그 현지 관광을 시켜줍니다. 나 급한데 일을 출장 왔으니까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관광하고 그래서 그럼 내일부터 일을 하겠지. 또 골프를 모시고 일주일 내내 중국 사람들이 이 미국 사람들 접대를 잘했어요. 일에 대한 얘기는 별로 거의 하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공항에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미국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갖고 왔는데 놀다만 가네? 이 사람들하고 일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고 찡그리고 떠나갑니다. 중국 사람들은 실실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이제 내가 친구가 됐으니 사업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기술이나 제도,
이런 거보다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더 중시를 하는 거죠. 계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계약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 너가 뭐를 내고 내가 뭐를 내고 네가 자금을 내고 내가 기술을 내고 등등 이런 자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합자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0년 할까 50년 할까 2년 할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위약을 했을 때 배상의 문제가 반드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양의 계약 생각인데요. 중국의 계약 사상은 다릅니다. 첫째, 자원. 네가 뭘 내고 내 뭘 내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야 재현아 너 이제 우리 친구가 됐으니까 사업 한번 해야지. 우리 같이 한번 합작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 내가 뭐를 내고 네가 뭐를 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내가 이 친구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무엇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에 대한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간 몇 년, 야 너랑 나랑 친구 5년 사귀자 10년 사귀자 이런 얘기 하겠어요? 평생 갑니다. 세 번째, 위약을 했을 때 네가 나를 뭘 배상하라는 얘기 안 하죠. 단 중국 사람들은 받은 거에서 배로 갚습니다. 고마움도 배로 갚고요. 자기 다는 손해도 억울함도 배로 갚습니다. 예전 시간에 한번 중국인의 교환의 법칙은 등가가 아니라 비등가, 항상 배로 준다는 그런 이 중국 사람들의 사상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원, 기간, 배상에 대한 조건, 계약의 3대 조건이 중국과 미국은 이렇게 상이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야 우리 친구가 됐으니까 사업을 하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 돌아와서 야 내가 이제 계약 친구가 됐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가 되면요 사업을 했을 때 실패할 확률 별로 없습니다. 물론 중국 사람들끼리도 사업을 하면서 의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와 민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중국 사람들이 친구가 됐잖아 하자라고 했을 때 바로 승낙을 하고 후회를 하게 된 이유인 거죠. 친구가 되면 손해볼 일 별로 없습니다. 단 친구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저희가 친구를 만나면요 처음 만났고 누구 소개로 친구가 됐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저랑 3일을 연달아 만나고 일주일을 연달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중요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친구랑 일주일을 만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일 없죠. 오늘 만나고 좋은 사람을 소개받아도 그래 다음 주에 만날까 무슨 일을 정해서 뭐 한 달 뒤에 만날까 이런 식으로 하죠. 중국 사람들은 좋아 보이고 뜻이 맞고 친구가 되고 싶으면요 집중적으로 만납니다. 야, 내일 내가 무슨 모임인데 너도 와 내가 소개시켜 줄게. 그리고 제가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있다면 나도 잠깐 거기 갈게. 그렇게 일주일이든 며칠이든 집중적으로 만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친구를 만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에 몇 번을 만나죠. 중국 사람들은 그 몇 번 만나는 거를 집중적으로 만납니다. 즉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의 길이를 빈도수로 메꾸는 거죠. 중국 사람들을 만날 때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친구가 됐으니까 우리 하자 그랬을 때 궁금한 게 물을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중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그래도 이런 거 따져야 되니까 계약서라도 뭐 하나 써줄까? 그럼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모르는 사람들 만나니? 나를 남처럼 대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우리나라 사고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외교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저 사람들 속으로는 야 얘가 나를 남 취급하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구체적이고 알고 싶은 것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충 한 계약서 이게 원래 표준 계약서야? 아니면 이게 원래 우리 관습이야? 라고 해서 막상 계약을 하거나 아니 이 사람들과 합의를 하고 나면 반드시 그게 독소조항이 돼서 어려울 때 커다란 재난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야 나 미안한데 근데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못 믿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구절절 정확하게 설명해봐. 저 사람들이 웃으면서 끄떡끄떡거리지만 속으로는 네가 나를 남 취급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나를 남처럼 대하는구나.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좋은 중국어가 한마디 있습니다. 시엔샤오런 호준즈. 우선 너랑 나랑 만날 때 우선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소인 잘 따져보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행복하게 나중에 이 큰 문제가 안 생기게 하자. 이런 얘기가 바로 먼저 소인이 되고 나중에 군자가 되자 라는 얘기를 하시면 아마도 협상을 하고 대화하는데 굉장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인이 되고 나중에 군자가 되자. 감사합니다.